자, 어떻게 이제 명절들은 잘 이제 보내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서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것은 학설의 태도이고요. 학설의 태도이고,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우리 판례의 어떤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0형 문제집의 특징은 앞부분이, 그러니까 단원의 앞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팁이나 또 어떤 이제 조문도 꼭 필요한 건 넣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판례 원리랄지 인과관계에 관한, 요새는 이제 예전엔 학설이 안 나왔다가 이 부분이 이제 그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객관적 기속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얘까지, 그다음에 인과관계설 판례의 사건 해결 원리라는 요거는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많은 밑에 지문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먼저 인과관계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란 것은 이제 구성 요건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구성 요건은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하고 그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나눠지는 거는 우리 같이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 안에 행위란 측면하고, 행위는 이 안에 이제 개념들 같이 공부한 분들은 다 이거 외우고 있죠. 주체, 객체, 태양, 수단 상황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결과, 그 범죄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 살인죄 같으면 이제 타인을 이제 사망시키는 결과, 생명이나 보호법을 침해하는 결과가 필요하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 행위랑 결과가 연결되는 거냐, 즉 이 행위 때문에 이 결과가 발생됐느냐, 요거를 검토하는 입장이죠. 그럼 이제 인과관계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기본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 또 고의가 없을 때에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과실. 우리 형법에서는 과실 범위, 형법에서는 9개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교실, 포길, 세상가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의범 처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초과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데, 판례는 초과된 주관적 위법 요소라고도 부르는 게 있죠. 먼저 공부한 목적, 범죄 종류에 있었죠. 그 다음에 재산죄에서 필요한 불법 영득의사나 이득의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초과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고, 고의는 이제 우리가 이 표를 지금 이제 판서를 굉장히 이제 300형 때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요 고의라는 것은 요 행위 결과 인과관계 요거를 인식하고 알면서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의에서도 또 이제 정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데, 그 행위랑 결과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행위 때문에 발생된 결과라는 것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만 있으면은, 즉 결과가 아예 필요 없는 범죄가 있죠. 그걸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범죄의 종류에서 거동범. 그놈들은 인과관계가 필요 없지만 나머지 모든 이 범죄 행위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거동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 행위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네. 자, 그럼 이제 요 팁에 있는 내용들, 으로 이제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라는 것을 택하고 있는데, 상당 인과관계설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고, 이 상당 인과관계설을 했을 때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좀 쉬워요. 쉬운 편이고, 상당 인과관계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쉽게 검토할 거고, 대신에 이 판례의 어떤 성향, 원리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내용은 뒤에 배우는 이제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 이거랑 많이 겹쳐요. 왜냐면 과실범에도 인과관계 필요하고 결과적 가중범도 인과관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랑 주로 많이 겹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과관계 학설 내용, 그 비판점까지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리하고 하고, 그 다음에 합법직접 조건설이라는 우리 학설, 요거는 간단하게 방어적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다음에 객관적 귀속, 그 행위자 말고 행위를 탓할 수 있는지, 행위자를 탓하는 건 책임 비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검토하는 거고, 또 기존 여러 1, 2, 3위 많이 보는 이제 또 제가 봤을 때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 문제집에서 보니까 강론에서 다뤄도 되는 것들이 총론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론에서 아예 너무 버퍼링에 걸리면 그것도 이제 좋지 않으니까 또 겹치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강론에서 다룰 것은 이제 강론에 들어있다는 거 그것 좀 알아두시고, 인과관계 주문은 좀 이제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는 때는, 그래서 인과관계를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연결이에요. 뭐랑 뭐가 연결? 행위랑 결과가 연결되는지, 그게 연결되지 않을 때, 이걸 의역하면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냥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 이 형법의 의미는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인데, 그냥 그 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여기 뒤에 꽂히면 안 됩니다. 벌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무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미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불가벌, 즉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가 되므로, 미수 규정이 있으면 그럼 이제 그 해당 범죄 미수가 되고, 그다음에 미수 규정이 없는 범죄가 더 많죠. 그때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 팁을 달아놨는데, 거동범을 제외한 결과범 모두 자기든 부자기든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정범이든 방조범이든 교사범이든 등등 공동정범이든 이든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기범은 언제 인과관계, 어떨 때 인과관계 있는지, 또 과실범은 인과관계 필요한지, 또 방조범이 인과관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 요 해당 문제. 1번 문제, 이건 채용 때 나왔던 것인데, 그때 이걸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말장난에. 과실범은 미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과실의 미수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범은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아예 없다.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해설을 보면 과실범이 인과관계에 있어야 과실범 기수가 되고, 만약 인과관계 없으면 과실이 미수로서 그때 이제 무죄가 되니까, 그러면 기수하고 과실의 기수하고 무죄는 너무 다르죠, 효과가. 그래서 실익이 있죠. 그래서 이제 15년 채용이 났던 거를 해경 승진해서 최근에 베꼈네요. 실익이 없다는 거 틀렸습니다. 2번,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 인정되면 범죄가 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로 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바로 불가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수가 되고, 미수가 없을 때 무죄, 이렇게. 그래서 딱 불가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 최근 변호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그 형법 시험 풀 때는 판례 사례들은 좀 보통 길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줄짜리 짧은 지문들이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념 지문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묻는 거. 그게 의외로 이제 검찰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 공안직, 그다음에 이제 해경 쪽에서 좋아해요. 이런 이제 짧은 거를.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직렬에서도 이게 나왔을 때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심. 한두 줄짜리 지문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음에 3번. 미수범이라는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의심이 가죠. 이거 틀렸어요. 왜냐면 이제 결과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되지만, 결과는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실행미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을 행위했는데 또 이제 그 결과 발생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인과관계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인과관계 없는 경우도 미수가 되니까 틀린 지문이고, 비교적 최근 채용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것도 아마 채용 시험 이때 보신 분들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짧은 지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수를 그래요. 미리 한번 미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뒤에서도 공부하겠지만 복습하는 느낌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행 착수를 해서 실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행위를 못 끝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행위를 못 끝내는 경우. 이게 뭐냐면 이제 살인죄 배울 때 낫으로 이제 죽이려고 다가갔는데, 이게 이제 실행 착수죠. 이제 그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다가가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아서 행위를 못했죠.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타격을 못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착수 미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착수하고 행위는 있는데 결과 발생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또 결과는 발생했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실행 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과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고, 참고해도 다 정리해놨네요. 다음에 4번.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 위험을 증대시키면 방조범이 성립하므로
그럼 이것도 여기까지 맞아요. 방조범에서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아, 이건 미친 소리죠. 저기 이제 우리 거동법 빼고는 다 이제 인과가 필요하니까 X죠. 쉬운 지문이고. 그리고 이제 해설 보면은 이 공범은 교사 방조를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공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판례는 공범 종속성을 택하고 있죠.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제한적 종속이 판례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방조와 정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범이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방조가 된다는 또 방조에서 또 배울 겁니다만 미리 한번 예습. 그래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전혀 관련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뒤에 문제가 쉽죠.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방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최근에 이제 방조에서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그 여러분들 그 사회를 굉장히 이제 그 좀 뜨겁게 그 핫한 뉴스가 됐던 게 있었죠. 그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그 범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조주빈인가 그랬고 징역 한 뭐 30년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나온 문장이기도 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문장은 최근 경관이고 페이지가 224면 그렇죠. 이거 강론 총론 이제 방조에 들어 있으니까 이게 이 지문이 223페이지로 갑자기 이제 확 점프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인과관계 학설 문제 앞부분에서 정리한 게 이 200형에서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숙지하시면은 이제 뒤에 지문들을 쉽게 풀 수 있어요. 인과관계의 최초의 학설은 조건설이었어요. 요놈은 이제 절대적 제약 공식 또는 가설적 제거 절차 또 라틴어로 컨디티오 지네 크바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으면 이제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또 모든 조건은 똑같다라는 등가설 또는 등가치설을 택하고 있고 이 개념 자체가 최근 경관하고 승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학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그 행위를 빼면 결과도 같이 사라지면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면 인과관계 있다고 하니까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마를 출산한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유영철을 그 부모가 출산하지 않으면은 얘가 그런 어떤 이제 한 23명인가의 어떤 사망 결과, 살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모도 인과관계까지 인정되게 되니까 인과관계 무한학대가 발생되고 이거는 아예 빈출지문이라고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온 지문이고 그다음에 택일적 인과관계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인과관계 부정되는데 그럼 택일적 인과관계가 뭐냐면 양자택이란 말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만약에 치사량이 10g인 독약이 있어요. 근데 이 피해자를 두 사람이 다 원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A도 10g 먹이고 B도 10g을 먹여가지고 그게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어느 쪽을 먹더라도 한쪽만 먹어도 10g 먹으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택일적인 관계예요. 어디를 택해도 결과 발생되는 거. 그랬을 때는 이제 그러면 자 A 입장에서는 내 행위를 빼도 내가 10g 먹이는 독약을 10g 먹인 걸 빼더라도 이건 죽습니다. 얘는 B 때문에. 나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B 입장에서는 내 행위를 빼더라도 결과는 발생합니다. 결과가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미수가 되는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변호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 지문을 좀 베낀 듯해요. 이번에 경찰 승진에서 요게 조건설이 문제고 1번이 더 자주 나와요. 2번은 좀 약간 좀 까다로웠던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원인설은 이제 조건설이 이제 이런 1번 때문에 1번의 어떤 비난을 받으니까 너무 이제 인과관계 무한학대된다는 비난을 받으니까 그걸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조건 중에서 결과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만 원인이라고 해서 이것만 인과관계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원인하고 조건을 구별할 명백한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게 이제 중요한 원인인지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다. 그리고 미리 팁을 드릴게요. 이 인과관계 학설의 비판점에 보면 다 모호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좀 이렇게 불명확하다 이런 비판은 다 돼요. 다 되고 있으니까 그건 알아두고 미리 잠깐 볼까요 그럼? 상당 인과관계설 판례 우리 판례 태도죠?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 비판지 모호하다. 그래서 그 모호하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것이 상당한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게 모호하다라고 돼 있고 합법직적 조건설도 비판 보면은 이제 합법칙이라는 내용이 불명확하다, 모호하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 나오면 다 이제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불명확 요거는 최근 변시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인간관계 너무 조건설처럼 넓어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보면 이제 위에 조건설이란 말처럼 해도 합법시적 조건설에도 조건설이 들어가니까 너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비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다시 봅니다. 그래서 원인설은 원인과 조건을 구별하는 게 좀 모호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인과관계 중단론은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너무 넓어지니까 조건설이 그래서 인과관계 진행 중에 타인의 고유행위나 우연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는 인과관계가 중단된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거지 인과관계가 있다가 중단된다 이런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고 또 인과관계 중단론은 근데 잘 안 나와요. 공합계도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중요한 상당 인과관계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팔레이터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일반 경업칙상에서 경업칙은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행위가 있으면은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상당하다면 상당하다고. 근데 이 상당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개연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개연성은 뭐냐면 가능성하고 개연성은 달라요. 가능성은 로또 1등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뉴스 보니까요. 이제 로또 1등이 이제 그 지금까지 매 회차마다 12명씩 나왔대요. 근데 사는 사람 구매 건수는 한 1억 건수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니까 인구가 뭐 5천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1억이 나온다는 건 한 사람이 뭐 10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억 건에서 12명이면 그건 개연성이 없어요. 그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0.00001%라도 가능성은 있는 건데 이 개연성은 거의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50%보다 훨씬 높은. 근데 로또가 뭐 이제 그런 50% 1등 될 확률이 훨씬 넘지는 않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상당하다 또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거의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칼로 심장을 찌르면 죽는다는 건 거의 개연성이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살았어. 그건 진짜 특이한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실제 사건 중에서 심장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형이죠, 사실은 이게.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심장 왼쪽을 쐈는데 이게 오른쪽에 치우쳐서 산 적이 있거든. 그는 너무 이례적인 거니까 그런 건 고려하지 말고 뭐 거의 그래 그 칼로 이제 심장을 찌르거나 총을 이제 심장 쏘면 죽는다는 것은 개연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정되면은 인과관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판례는 사실의 측면하고 있다 없다의 사실 측면과 규범이란 것은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건데 형법이란 것도 법 규범이죠. 그걸 동시에 고려하고 근데 너무 이례적인 경우 아까처럼 심장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치우쳐 있다 이거는 좀 너무 이례적이죠. 또 그다음에 거의 되는 50% 이상이 되는 이제 어떤 이제 개연성이 없는 경우 만약에 이제 강간 피해자가 이제 수치감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살했다. 자살은 이제 강간 피해자의 50% 이상이 자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판례가 너무 이례적인 경우 너무 특이하다. 어떻게 심장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느냐. 또 이제 자살 이런 것은 뭐 이제 피해자 자살은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일본 비판은 뭐 모호가 항상 얘기하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존재의 세계인 인과관계와 규범의 세계인 객관적 기속을 구별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학설이 구별하는 거거든. 좀 이따 이제 그 끝부분에 객관적 기속이 이 아래 부분에 객관적 기속이라는 게 뭔지 좀 이따 한번 다시 검토해 볼게요. 최근 변호사 시험 낮다는 거는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호하다는 비판을 외우지 말고 2번처럼 사실관계 있다 없다 존재의 세계인 인과관계랑 규범의 세계인 객관적 기속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상당히 관계설. 근데 누가 이걸 비판하는 거냐면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야 이거 좀. 학자들이 우리는 인과관계랑 객관적 기속을 구별하고 있어. 넌 안 하잖아. 바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판례도 어느 정도 합법적 조건설에서 객관적 기속이라는 것을 그 용어는 쓰지 않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에서 살짝 다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 안에서 규범적인 것도 검토하는 거예요. 그냥 합법적 조건설은 시간적으로 선행되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외계의 변화. 자, 이게 이제 지금도 많이 보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저희들 공부할 때는 이재상 교수님이라는 이제 검사 출신의 이제
독일 유학 갔다 온 박사분인데 그분이 독일어를 갖다가 의역을 안 하고 직역을 해서 하여튼 표현이 어려졌어요, 형법이. 그래서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자,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럼 총 쏘는 행위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죽는 사망 결과가 나중에 나오죠. 행위가 먼저죠. 근데 결과가 먼저 발생되고 행위를 했다. 이거는 당연히 인과관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자살해서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줄 알고 칼로 찔렀다 자는 거를 그 자기는 이제 죽인 줄 알고 온 거야. 그럼 이 사람 행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망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 없어요. 먼저 피해자는 이제 이미 독약 먹고 자살하고 요게 옛날에 이거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있었어요. 한국 영화. 그때 이제 주얼리의 이름이 박정환가? 이 양반이 그때 주연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 주인공. 그래서 자기 아빠랑 바람 펴가지고 엄마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을 죽이러 갔죠. 그때 죽은 사람이 김지수였나 그때? 하여튼 뭐 이제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경우 그때는 이제 인과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 박정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죽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선행된다는 표현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행위가 먼저 있고 발생된 외계의 변화 이거 이게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이 외계가 변화가 뭐냐면 바깥 세상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걸 더 의역해 볼게요. 결과 발생이에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어렵게 해놨으니 당연히 이제 수험생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항상 의역해 주는 고민을 많이 하죠.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를 할 때. 그래서 합법식적으로 연결될 때 인과관계 인정된다. 행위랑 결과가 합법식적으로 연결될 때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건 우리 판례도 그래요. 피해자의 잘못이 있어도 인과관계 인정해야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기죄예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사기범이 피해자를 갖다 속였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속았지?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왜 그 사이비 종교에서 말세가 온다. 전 재산을 우리 어떤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해라. 그러면 나중에 지구가 멸망하는 날 다시 너희들한테 3천억씩 돌려준다. 이런 그랬더니 막 전 재산을 기부해. 근데 나는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해. 왜? 지금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지구가 멸망했어. 만약에 그때 3천억을 주면 나한테 의미가 있나요? 어떻을 거야 그걸? 자 그런 경우 그때도 그런 걸 갖다가 사기로 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잘못이 있을 때 사기가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피해자가 좀 약간 좀 뭐랄까 어설프거나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너무 순진무구하고 그래서 피해자 잘못이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건 해관에 나오긴 했는데 해경간부. 근데 이거는 우리 판례도 이 개념을 써요 사실은. 다음에 합법직석이라는 말이 내용이 좀 이것도 불명확하니까 얘도 조건설 계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얘들은 뭐라고 학자들은 반박을 하냐면 자기들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과관계가 너무 넓어지는 무한확대는 객관적 귀속에서 제한해 줄게. 따라서 객관적 귀속 이론을 별도로 평가해야 된다. 우리 판례는 객관적 귀속을 따로 따지지 않고 상당 인과관계 안에서 그런 그 객관적 귀속이라는 행위 탓하는 것도 이미 이 안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걸 얘들이 비난하는 거지. 니들은 왜 인과관계랑 객관적 귀속을 구별하지 않아? 라고 누가 비난해? 합법적 조건설이. 그런 거예요. 객관적 귀속 이론을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는 아니고 학자들의 태도예요. 근데 요새 시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합법직적 조건설이라는 놈들은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넓어서 너무 넓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다. 합법직적 조건설이 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한 행위자의 인과관계는 인정됐어요. 근데 행위자 말고 행위를 탓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인과관계는 이제 있다 없다 OX 즉 존재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행위자를 탓한다는 것은 이미 그 행위가 굿인지 좋은 건지 아니면 bad 나쁜 건지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하고 달리 행위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위자를 탓하는 책임은 주관적 귀속이에요. 주관이란 말은 행위자나 행위자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객관적 귀속이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행위에는 이제 객관적인 요소니까.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위험을 많이 감소시켰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인과관계는 있더라도 객관적 귀속은 안 되는데 그 예도 제가 써놨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거로 예를 들어 드리는데 건물 아래로 떨어지는 간판에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친구를 밀어서 찰과산을 입혔다.
그럼 이제 찰과상이 나타났네. 여기서 밀어서 찰과상. 이게 뭐야? 포킹스상 정도 되겠네. 근데 인과관계는 그러니까 이 사람 친구가 밀었기 때문에 찰과상 입은 건 맞지. 인과관계 있더라도 즉 사실 존재의 세계에서는 인과관계 있더라도 그때 이 자기 생명 죽을 뻔한 위험을 찰과상으로 감소시킨 사람을 탓하면 그건 미친 친구죠. 예. 그래서 객관적 기술 규범의 세계에서는 탓할 수가 없다. 행위를. 그 행위를 탓할 수가 없어서 미수도 아니고 이건 아예 구속요건 해당성을 배제시키자. 그런 내용이에요. 또 위험을 지연시킨 거. 요거는 이제 말기암으로 3개월 시한 부인 환자를 항암 치료해서 어떤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보통 항암 치료하면은 구토도 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아프대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해라는 것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삶의 질을 떨어졌다는 게 이제 여기서는 상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늦게 죽은 거지. 3개월 만에 죽을 사람을 갖다가 사망 시기를 갖다가 2년 생존하게 했다. 그걸 어떻게 탓해 그거를. 그때도 이제 그 항암 치료 때문에 인과관계는 있지만 상해됐지만 그 행위를 탓할 수는 없다는 거. 자, 요거는 채용 기출입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 기출 문제집에서는 빠져 있어요 대부분. 왜냐면 너무 오래된 거거든. 제 기억에 한 5년 전?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지간한 기출문제집에 빠져있는데 저는 강의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켰을 때는 인과관계는 있더라도 뭐가 안 돼? 객관적 기술이 안 된다. 위험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또한 합법적인 행위를 선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는 객관적 기술이 부정된다. 이걸 합법적 행위 대체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몸에 쓸 산, 이거 이제 많이 나와요. 우리 판례도 이거 인정해요. 근데 객관적 기술이란 말을 안 쓰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뒤에 지문에 나올 건데, 할로테인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해서 수술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술받은 환자가 원래 우리가 몸 안에서 그 화학약품이라는 독성분, 음식에도 대부분 독성물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거를 해독하는 화학 공장이 뭐예요? 간이지, 간. 간을 그래서 이제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마취라는 화학 성분도 간에서 해독을 해야 깨어나거든. 근데 이분은 간인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그래서 그 해독을 못하고 간 혼수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할로테인이라는 마취제를 썼었는데, 근데 다른 마취제를 썼더라도 이건 어차피 죽을 사냐. 어차피 이 사람은 그 국가수에서 어떤 마취를 썼더라도 간이 해독 못할 심한 간 부전, 감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그때는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 없다고 하고 얘들은 객관적 기속을 부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판례는 객관적 기속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래서 내용은 이제 판례도 이런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니까 객관적 기속은 따로 검토하지 않고 그다음에 모르다 해결에 상당성 안에 사실과 이 규범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객관적 기속이라는 말 안 쓰고 그걸 해결한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상당 인과관계설 판례의 사건 해결 원리. 1번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일 필요 없다. 이거 참 판례가 자주 써요, 이 편. 그래서 그 예로는 김밥 콜라 사건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경쟁 조직원들을 죽이러 갔는데 그 경쟁 조직원들이 모텔방에 투숙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301호실에 투숙했는데 302호실에 가서 그 여행객들 갖다가 칼과 낫 등등으로 가격해서 사망케 한 사람 바로 즉사했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찔렸는데도 급소, 간이나 비장, 췌장 이런 데를 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병문안 온 사람을 갖다가 이제 먹다 남긴 자기 이제 그 창자가 이렇게 뚫려 있고 신장도 막 뚫려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고 링거만 맞아야 되는데 못 참고 그 병문안 온 사람들이 먹다 남긴 거를 김밥 콜라를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낫질이나 칼질에 의해서 직접 죽은 건 아니죠. 그래도 간접적인 것도 이제 인과관계 있다는 거예요. 김밥 콜라 사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간단한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에다 글 썼더니 친한 제자가 전화했더니 이제 김밥 콜라 사갈까요? 라고 장난치던데 이 판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직접적이나 유인한 원인일 필요 없다는 얘기는 간접적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과 겹쳐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 반드시 1번 되게 중요합니다. 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껴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저랑 같은 시대에 어떤 이제 태어난 이제 신해철 돌아가셨죠. 집도의 사건이라고 해서 이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이제 신해철님이 어떤 과실이 좀 있긴 있었지. 왜? 그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굉장한 복통이나 이런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좀 여기 좀 그 잠깐 입원해 있으라고 했는데 방송 출연하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 집도의 이 사람은 인과관계 인정된다. 실제로는 그 이제 위장 그쪽 그 수술하다가 이제 저기 뭐 심장에 조그맣게 메스로 구멍 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지병이 있더라도 고혈압 환자인데 때려 죽였다. 근데 고혈압이 어떤 확 혈압이 올라가지고 죽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게 이제 이거 판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그런 피해자의 병이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단 뇌수종 사건만큼은 요거는 이제 뇌나 무록이죠. 그래서 해골이 두개골이 일반인의 10분의 1 두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담임 선생은 그걸 알 수 없죠. 뭐 눈에 엑스레이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땡땡이 쳤다는 이유로 가볍게 폭행, 따귀한테 때렸더니 얘가 넘어지면서 가뜩이나 해골도 얇은데 그다음에 뇌수종 때문에 압력이 팽팽, 거기 무록이 자라고 있으니까 머리가 터져가지고 거예요. 뇌수가 흘러내려가지고. 이때는 너무 이례적이죠. 즉 통상의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통 사람이 예상할 수 있기가 힘들다는 거야. 인과관계 부정된 경우도 있으니까 요것만 조심하자 이게요. 원래 지병이 있어도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뇌수종에는 조심하자. 그다음에 4번 범죄를 피하려다가 나타난 결과, 요거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제 거절, 상해차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귀다가 여자가 그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가 이제 또 약간 모욕적으로 헤어지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때렸죠. 남자 여자 때리면 보통 폭행하면 남자 때렸을 때는 보통은 이제 폭행인데 남자가 여자를 타격 때리면은 킥이나 펀치 날리면은 그때는 이제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를 피하다가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이른바 교제 거절 상해치사 사건이라고 강론에서도 이제 유명하죠. 그때 이거 범죄를 피하다가 이제 사망한 거니까 상해치사 이견 가능성이 있다. 인과관계도 있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례적이면 너무 특이해.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토리 그냥 알아두세요. 남자 3명이 이제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술을 먹고 성매매를 했어요. 여자 3명하고 각각 그 성매매를 했다가 그 6명인데 봉고차로 이동하면서 술 한잔 그 해장국 이런 거 더 먹으러 하자고 그러는데 그 중에 방금 성행했던 한 남자가 자기랑 성관계했던 여자를 이제 가슴을 주물주물해요. 그랬더니 동료들도 있고 딴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창피하다. 그런데 이 남자가 더 짓궂게 구둣발로 여자 치마를 걷어올린 다음에 허벅지를 구둣발로 문지른 거야. 그걸 강제추행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쌩쌩 달린 차에서 갑자기 매춘부 여성께서 이 봉고차 문을 확 열면서 야, 이 씹새끼야! 이러면서 뛰어내려 죽은 거야. 어떻게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이제 예견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보통 사람이 예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 인과관계 부정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좀 어렵으니까 이제 방어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이례적이면 특이하면 그건 인과관계 부정합니다. 그다음에 5번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 많죠.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타격해서 심하게 때려가지고 식물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직은 상해입니다. 근데 그래서 상해죄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소하고 나서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그럼 결과가 좀 시간적 간격이 있죠. 그게 한 상해당하고 사망까지 한 5개월이 걸렸다 칩시다. 그때도 인과관계 인정합니다. 대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검사는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돼 있죠. 축소 사실이 아닌 이제 확대되는 사실은 이제 그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니까 방어권 보장 때문에. 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직접 충격하지 않아도 직접 죽지 않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접도 된다는 얘기죠. 그 차가 과실로 A를 쳐서 A가 B를 갖다 쓰러뜨려서 B가 이제 사망했어. 이런 경우도 이 차는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건은 저기 그 열차 건널목 사건이라고 있어요.
열차 건널목 사건이라고 그거는 이따가 이제 이 지문에서 소개드릴게요. 스토리가 좀 기니까. 또 7번은 최근 판례에서 나온 건데 민사상으로는 인과관계 인정됐더라도 의료사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환자를 갖다가 이제 저기 뭐냐 마취시켜고 어떻게 수술한 다음에 의사가 자리를 떠난 거야. 아직 지켜봐야 될 타이밍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민사상으로는 돌아가셨거든요. 그 환자분이 인과관계 인정돼 가지고 손해배상했습니다. 근데 형사상으로는 이제 빨리 자리를 뜬 거는 과실이다. 근데 꼭 그 자리를 빨리 떴기 때문에 죽었느냐 그걸 이제 인정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실하고 인과관계는 둘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추정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도 이제 유죄가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증명은 유죄가 되는 거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검사가. 그 얘기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이제 요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복습을 요걸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 테니까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암기하다시피 해서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